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다. 이 가르침을 네 글자로 압축한 것이 바로 재행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함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흔히 험함을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으니 애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정확히 반대되는 지혜를 담은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천하위복 화가 바뀌어 공이 된다. 이 두 지혜를 나란히 놓으면 무상함은 험과 한이라고 오히려 가장 강력한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변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로 삼는 재테크 마인드셋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 뛰어들 때 은연 중에 지금의 상승이나 하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가정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흐름이 계속될 거야 라며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하락장에서는 이 침체가 영원할 거야 라며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그 경우 모두 같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상태가 고정불변일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영원히 지속된 추세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호황도 언젠가 조정을 맞았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침체도 언젠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그 순간 안에 있을 때는 마치 그 상태가 영원할 것처럼 느끼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를 몸으로는 부정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투자자는 두 가지 극단을 부과합니다. 좋을 때는 과신하고 나쁠 때는 절망합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기복이 결국 나쁜 타이밍에 사고, 나쁜 타이밍에 팔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 실패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잘못된 정보나 형편없는 판단력이 원인인 경우보다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도, 하락장의 바닥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도 사실은 같은 착각의 두 얼굴일 뿐입니다. 불전의 가르침을 세계했습니다. 재무상 세상의 모든 현상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통찰 중 하나로 널리 전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상함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변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때문이라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좋은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나쁜 것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집착이 모두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 통찰을 재테크에 그대로 옮겨보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상승장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하락장이 빨리 끝나기를 조급해하는 마음도 모두 무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집착입니다. 반면 상승도 하락도 그저 지나가는 흐름의 일부임을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킬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동아시아의 지혜를 더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공이 된다. 이 표현은 중국 전국시대의 한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국경 근처에 살던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을 도망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자 노인은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라고 답했습니다. 훗날 그 말이 야생마를 데리고 돌아왔고, 이번엔 사람들이 축하하자 노인은 다시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라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세운기만으로도 불리지만 전화위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화와 복이 뒤바뀔 수 있다는 관찰에 머물지 않고 그 말을 능동적으로 복으로 전환시키는 태도까지 포함하는 표현으로 널리 쓰입니다. 재무상이 변화는 필연이다라는 존재론적 진리를 알려준다면 전화위복은 그 변화를 내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실천적 지혜를 더해줍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런 태도가 완성됩니다. 지금의 하든 복이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주차 복으로 바꿀 여지를 능동적으로 찾는 태도입니다. 세계 위인전 속에서도 이런 전환의 사례는 무수히 발견됩니다. 큰 실패나 좌절을 겪은 인물들이 그 실패를 그저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다음 조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이야기는 여러 문화권에 걸쳐 반복해서 전해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부정하지도 실패에 짓눌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복으로 바꿀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니체의 사상에서도 이와 통하는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재료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태도는 전화위복의 서양 철학적 버전이라 할 만합니다. 화를 억지로 없애려하지 않고 그 화를 분가하는 과정 자체가 더 단단한 자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의 상태의 유통기한을 상상한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 상태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무의식적 가정을 의식적으로 깨뜨립니다. 지금 이 흐름은 언젠가 반드시 바뀐다고 스스로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이 작은 인식 전환만으로도 극단적인 낙관이나 극단적인 비관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승장이 6개월째 이어지게 있다면 이 6개월이 앞으로 몇 개월 더 갈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문장을 실제로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하를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복으로 바꿀까를 묻는다. 손실이나 예상치 못한 하락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저평가된 자산을 새로 발견하는 기회일 수도 나의 투자 원칙을 재점검하는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직접이 아니라 관찰의 태도로 시장을 대한다. 시장의 등락에 일일비하지 않고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 한 걸음을 굴러서 지켜보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담담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적 매매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시장에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냉철하게 지켜보되 그 움직임에 감정을 들어 즉각 반응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이 원형은 오늘날의 콘텐츠 속에서도 반복해서 발견됩니다. 여러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들은 큰 좌절을 겪은 뒤 그 좌절을 잊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시청자들이 이런 서사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화위복이라는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비롯한 여러 문화권의 신화에서도 영웅은 시련을 만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며 오히려 더 큰 힘과 지혜를 얻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시련 자체가 영웅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화가 복으로 전환되는 신화적 원인이며 우리가 시장의 하락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탈무드의 지혜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찰이 발견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고난을 무의미한 형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성숙에 이르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가르침이 여러 곳에서 전해집니다. 화를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화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능동적으로 끌어내는 태도. 이것이 동서고금의 여러 지혜 전통이 공통으로 도달한 결론입니다. 가상의 사례를 그려보겠습니다. 두 투자자가 같은 시기에 큰 폭락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 이 하락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고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을 손실을 감수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는 무상의 진리를 몸으로 보고한 셈입니다. 지금의 화가 영원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는 같은 하락을 겪으면서도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 하락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나아가 이 하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평소 눈여겨보던 우량 자산이 저평가된 지금이야말로 원칙에 따라 조금씩 매수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첫 번째 투자자는 이미 손실을 확정지은 지었고 두 번째 투자자는 하를 복으로 전환시킨 결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구체적인 습관으로 옮겨보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와 이것을 복으로 바꿀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두 질문을 나란히 적어보는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이 습관이 되면 하락장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화위복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기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의 기회는 대개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는 순간에 조용히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무상함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화가 극에 달한 순간이 역설적으로 복으로 전환되기 가장 좋은 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계 돌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한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용도로 아무 원칙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변하니까 될 대로 되라는 태도는 재행상이 아니라 방기입니다. 진짜 무상의 지혜는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원칙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화를 억지로 복으로 포장하려는 것입니다. 손실을 겪었을 때 이건 사실 좋은 일이야 라고 성급하게 자기 위안을 하면 정작 배워야 할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전화위복은 화를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 그 안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냉정하게 찾는 과정입니다. 긍정의 법칙과 성공하고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정이 아닙니다. 화든 복이든 영원하지 않으며 나는 그 변화를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무상함을 정면으로 끌어안는 확신입니다. 자기 신뢰가 강한 투자자는 시장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변한다는 사실을 가장 든든한 가구로 삼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화관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음을 안다. 나는 화를 만나도 그것을 복으로 바꿀 방법을 찾는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와 함께 나아간다. 오늘 말씀드린 재행상과 전화위복 이 두 주제를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오늘 다 담지 못했습니다. 골든88 채널의 풀버전 영상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도 함께해요.